네, 트래블제입니다. 오늘은 푸놈펜 온 지 8일째 되는 날이고요. 드디어 이온몰이라고 하는 푸놈펜 최대의 그 몰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몰을 되게 좋아해서 코엑스나 이런 데가 저희 나와바리기 한데 드디어 갑니다. 사실 걸어서 거리가 한 35분 정도 거리고 남쪽에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못 갔거든요. 주로 이제 이 다운펜이라든가 저 북쪽을 위주로 많이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일단은 오늘 핸드폰 일주일 넘어서 그 유심칩도 새로 데이터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손톱을 깎다가 손톱이 똑 부러진 거예요. 손톱 깎기가. 그래서 손톱 깎기도 하나 사야 되고, 뭘 분위기가 한국 코엑스나 뭐 이런 데랑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뭐 여기도 도시긴 도시지만 도시 느낌을 많이 느껴보려 하고 있고요. 희한하게 지금 이제 7시거든요. 제가 항상 이상하게 7시 딱 되면 나오는데 특이하네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되게 신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강하지 않고. 지금 여기 왕궁 앞인데, 와, 하늘이 이렇게 지금 흐려요. 그래서 비둘기 왜 이렇게 많아? 밤에는 비둘기가 없었는데 낮에 오니까 비둘기가 굉장히 많네요. 저 왕궁 앞에, 와, 저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와, 비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왕궁 앞에는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프롬펜 와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오기 전에는. 근데 오니까 기대를 완전 깨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재밌어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프롬펜 캄보디아 재미없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지라는 게 기호식품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거잖아요. 저는 담배는 안 피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만큼 마시는 게 없죠. 저 개는 보면 간지러워서 뭔가, 그쵸? 막 땅에다가 몸을 긁고 있잖아요. 팔이 안 닿으니까. 근데 제가 저런 거를 좀 봤어요. 저런 개들이 되게 간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메콩강부터 상류에서부터 오는 이 물이 비소가 좀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농약을 되게 심하게 치기도 하고, 뭐 고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월남전 때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상류에서부터 오는 안 좋은 그런 중금속 같은 것들이 쫙 내려와서, 정확히는 준금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접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기라든가, 또 오염된 물은 또 오염된 토양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뭐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이 비소 비중이 높은 거예요. 비소 비중이 높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간지럼이라든가 뭐 기형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그 캄보디아 온 분들은 간지럼증 같은 걸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동남아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가 썩 좋지는 않아요. 막 푸석푸석하고 잡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 보면은 기소가 이제 1년, 2년, 5년, 10년, 20년 축적이 되면 이게 이제 몸 밖으로 이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전 잘 모르겠는데 기형아 비중도 보면은 뭐 팔이 없거나 뭐 얼굴이 삐뚤어졌거나 이런 비중이 동남아시아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비소 오염이 되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는 뭐 몇백만 원짜리 그 정수기를 사용해도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다, 비소 자체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오래 사는 것,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서 오래 사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동남아가 다 좋은데 최대 단점 중 하나가 위생 문제잖아요. 저도 사실은 동남아 여행 2018년도가 마지막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안 왔던 이유 중 하나가 위생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또 산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기도 하고 더 큰 문제기도 하죠, 위생 문제가. 그래서 동남아에 오시면은 저는 이제 8일밖에 안 됐지만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민 오시고 막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점들이 있다. 개가 지금 저를 쫓아오고 있는데 이 동네는 접종도 하지 않는 큰 개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좀 무서워요. 막.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시 또 짓고 있네요. 와, 정말 아득한 느낌이 드네요. 저 위에 이렇게 등장기들이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런 멋들어진 건물 아래 이렇게 이 망고나무 아닌가? 와, 이게 신기하다. 길거리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붙여져 있는데 돈이 왜 있지? Do not pick mangoes. 뭐 벌금이 있긴 해. 한 5불? 근데 돈을 냈나봐 누가. 이게 돈을 누가 내고 딱 갔나봐요. 이렇게 좀 낮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재밌네. 이 건물이 가려서 뒤에 있는 건물은 안 보였는데 이미 입주가 얼추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잘 모르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KPMG가 들어갈 거예요. 세계적인 그 세계 펌이죠. 세계 4대 펌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그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대기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진짜 화려한 건물 내부가 보이고요. 푸드판다라는 그 딜리버리 업체 625 같은 거 그런 게 또 하나 보이고 이름은 기아 타운입니다. 기아. 이미 건물들이 입주된 건물들이 쫙 있어요. 와, 지금 보면은 건물들이 휘황찬란합니다 진짜. 바람도 시원하고 좋다. 이 강바람이 좋네요. 여기가 이 동네는 되게 깔끔하고 완전 신도시 느낌이 많이 나서 제가 지금 아까 사실은 다리 하나를 건넜는데 여기가 그 내륙이 아니고 섬이더라고요. 리버프런트 쪽에 접한 섬이고요. 보니까 코픽 시티홀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중세 유럽의 그런 그런 양식을 따가지고 만들었네요. 진짜 뭐 시청이 저렇게 화려해도 되나?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약간 중국이 인위적으로 도시들을 굉장히 막 대도시하고 약간 뭔가 기품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오다가 아직 다 못 지었던 저 건물도 저 옆에서 보이고. 이거 진짜 중국이 다 접수하네 진짜. 엄청나네요 진짜. 그리고 약간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옷 입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다운펜이나 이런 데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 뭐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돈 좀 벌겠다는 건가? 토끼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가 이렇게 달러 뭉치를 이렇게 안고 있네요. 저기도 뭔가 또 진짜 무슨 중국 스케일이 정말 느껴집니다 진짜. 사실 중국 여행 다니다 보면 이런 스타일의 건물들이 안에 뚫리고 풍수 때문에 이렇게 뚫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중국 신도시 가면 이런 거 많습니다. 원래 시아누크빌이 유명한 관광지긴 했어요. 그 해변이 이쁘기 때문에. 근데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뭐 50조 정도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 호텔 뭐 레지던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카지노를 한 200개가 넘게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카지노를 지금 굉장히 도박 같은 걸 굉장히 이렇게 컷하고 있잖아요. 제약하고 있고. 근데 마카오가 경기가 확 죽어버렸잖아요. 마카오가 사실은 라스베가스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이제 카지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는데 나라였는데 이제 이게 커트되고 이제 다들 캄보디아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굉장히 중국 자본에 대해서 우호적이래요. 사실은 뭐 훈센 쪽이가 굉장히 친중 인사고 이권 계획 같은 거 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죠. 뭐 37년 동안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오고 있고, 이런 멋들어진 레지던스나 건물들 주인이나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가 굉장히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빈집인데 사람이 안 살아. 보면 다 공실이 많아요. 이게
역시 중국인들을 일단 질러놓고 보자라는 그런 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공실 같아요. 사람 인기척도 없고 다 그 커튼들도 다 거의 이제 똑같은 모습들이고 세팅이 여기도 뭐 사람이 없어.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는 조금 뭐가 있네. 여기는 호텔이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8시인데도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매점들이. 근데 여기는 돌아간 것 같은데 이쪽은 뭔가 없어요. 보면 고급 자동차 AMG C63이 있네요. 뭐 7천짜리 고급 자동차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카이엔도 있고 고급 자동차 많네. 렉서스도 있고. 한번 볼까요? 지금 가격이 40불대는 괜찮네. 근데 40불대면 제 생각에는 푸놈펜에서는 비싼 급입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 계속 짓고 있고 끝없이 짓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야.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고급 레지던스가 시아누쿠빌에서는 30평에 12억으로 들었거든요. 여기는 수도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월세는 한 250에서 300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요즘에 강북 가격도 그 정도 하지 않나? 강남도 그 정도, 강남이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강남에서도 약간 좀 치우쳐진데? 강남 중간 말고? 진짜 여기 푸놈펜의 시세는 중국인들이 다 말아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캄보디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푸놈펜과 시아누쿠빌이 그렇습니다. 이거 대나무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관리인이 없나봐. 이 건물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계속 보니까 건물 자체가 다 공실인 것 같고 이 뒤에도 자세히 보면은 공실이네. 1층부터 다 공실이네. 안에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분양이 실패한 건물들도 있고 이 앞에처럼 이렇게 분양에 성공해서 거의 완판 분위기에 그 사람들이 그 삶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저건 약간 유치원 같네요. 중국 본토에서는 사실은 돈이 많아도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 다 타겟이잖아요. 시진핑이 다 거의 숙청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동남아 와서 사는 것도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들한테는. 아니면 세컨이나 서드하우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 이들이 떠나면 여기는 그냥 또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처럼 유령 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은 되네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분위기가 약간 그 강남역에 있는 부티크 모나코처럼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 위에는 공중정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약간 신기한 거는 여기 한국 대사관이 여기 있어요. 캄보디아 대사관이 있는데 이게 문이 열려 있네.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중국 한국 대사관이 여기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나? 원래 좀 대사관은 중심부나 한국인들이 많은 사는 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되게 멋있게 지어놨어. 여기 보면 되게 멋있어. 거대하게 지어놨는데 제가 본 게 아까 후문을 본 거고 여기가 정문이네요. 엠바시 오브 리퍼블릭 코리아 민원실. 딱 한국말 너무 오랜만에 반갑다. 민원 없습니다. 세금은 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민원센터, 비자, 여권, 홍보센터 이렇게 있고요. 뭐 찍지 말라는데 뭐 지금 어때? 대문인데. 근데 엄청 커요. 이게 문화센터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나봐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일반 캄보디아 서민들 여기 오는 게 뭐 지하철도 없고 뭐 툭툭이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왜 중국 신도시에 왜 캄보디아 대사관이 대사관이 있는지 정말 저는 사실 이해 못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나라 밖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중앙정부에서는 뭐 서로 짝짝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외교부가 뭔가 좀 관리가 저는 잘 안 된다 생각해요. 뭐 다른 나라도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느꼈던 게 그냥
귀족으로서 머물고 싶은 느낌? 외교부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히 좋은 나라에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그 한국인들이 여행자들이 주로 오는 데가 다운펜 같은 곳, 제가 머문 곳이거든요.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거기서 걸어서 30분 정도 내려간 그 도시고 한데, 여기는 너무 멀어요. 거의 1시간을 걸어왔거든요. 신도시고 아무도 한국인들이 살지 않는 곳인데 여기에 캄보디아 대사관이 있는 건 저는 전혀 납득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다운펜에서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은 대사관 가야 되는데 툭툭 타고 한 20분 이상 가야 되고, 뭐 걸어서 1시간 가야 되고 막 이런 거라면은 대사관의 위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대사관이라는 거는 해외 사는 교민들이나 또 해외 여행 중이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뭐 봉사를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왕궁처럼 지어놓고 전혀 외딴 데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캄보디아 한국을 가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캄보디아인들 접근하기가 좀 힘든 곳이에요. 대중교통도 마땅하게 없고 뚝뚝 타고 다녀야 되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대사관 위치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망고가 진짜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데, 와, 우리나라도 가로수에 이렇게 망고 같은 거, 사과나무 같은 거 자라놓으면 되게 심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직접 먹지 하더라도 이거를 뭐 동물들을 주거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기르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그냥 뭘 심는지 모르겠어요. 뭐 프라타너스를 심는지 뭘 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쓸모가 별로 없는 생산성이 별로 없는 그런 식물들보다는, 물론 이제 매연을 잘 빨아들이고 잘 자라고 뭐 이런 건 있긴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산성 있는 그런 것들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 이름도 다 중국입니다. 11년 전에 지어놓은 다리. 에이온몰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걸어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건기예요. 3월은 건기인데 이제 5월 넘어서부터 우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톤레사포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큰 호수가 상류에 있는데, 거기에 물이 10배 가량 불어난대요. 그래서 여기도 강이 지금은 되게 조절조절 흐르고 있는데, 이게 올라온다 이렇게 쫙. 그래서 전에는 이제 건기에는 이렇게 뭔가 관리가 안 된 느낌? 근데 저렇게 제초 작업을 해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정말 동남아의 변화무쌍함, 격동적인 모습을 이 강의 크기를 보고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온몰이 저기 있고요. 다시 이제 여기가 섬이었고, 우리가 걸었던 섬이었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륙이라고 해봤자 뭐 그래도 바다에 접하고 있긴 한데, 반대편 보면은 저기도 정말 끝도 없는 중국몽들의 중국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도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저기 서머셋인가? 뭐 그런 게 하나 보이네요. 왼쪽은 낙후돼 있고 오른쪽은 마천루가 들어서고 있고, 여기도 여전히 중국 뭐 병원도 있고 화인 의원이네요. 이게 이제 이 나름의 리버프론트에는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게 있네요. 진짜 중국에 온 것 같다. 내가 중국에 올 줄 몰랐어. 델타 에어라인이 여기 있네. 저는 이런 건물 양식이 그 캄보디아 옛날 건물 양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도 이런 양식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단층 건물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지고, 색깔도 베이지랑 이렇게 옅은 주황색을 섞어서,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인가 봐요. 여기 타이 마사지. 이 동네 좋은 점은 일단은 오토바이가 많지가 않아서 걸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바닥이 막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식당이나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오래된 냄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생선 썩은 냄새 이런 게 드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입니다.
네, 이게 정신없는 이제 캄보디아 시내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중국인 거리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느낌입니다. 보면은 이제 뚝뚝이들이 지금 갑자기 안 보이는데, 사실은 푸놈펜은 어딜 가나 뚝뚝이는 많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겠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고 걸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고 시끄러워. 그래서 대중교통을 빨리 만들면은 이런 것들 다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굉장히 빠르게 손쉽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날씨 더워 죽겠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대중교통이 생기면 한번 이용할까? 그런 생각도 든 것도 사실이고, 대중교통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후진국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대중교통이라는 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남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더러운 매연들을 마시면서 여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언젠가 이게 전기 오토바이로 다 전환이 될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나름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더 많은 그 공해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뭔가 뭐 총리가 바뀌든 뭔가 변화의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막 굉장히 높거나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사실.